Hey yeah.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0대들을 위한 20대들의 연애 상담 토크쇼 장르는 로맨스입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더욱더 재밌는 3화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그냥 평소처럼 네. 근로하고 뭐 공부하고 과제하고 이러면서 그냥 일주일 보냈죠. 참새 참새 씨는 씨는요? 찌찌뽕. 네, 저도 뭐 평소처럼 회사 다니고 요가 가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평소처럼 지냈죠. 예. 저도 뭐 알바하고 지내긴 했는데 어제 저희 DJ 분들이 제 알바하는 곳에 왔었죠. 그 맞아, 방탈출하는 맞아. 곳에. 네. 어때요? 재밌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방탈출이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네. 진짜 신세계였어요. 처음에 그 돈이 되게 비싸가지고 좀 어, 이만한 값어치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저희가 낸 돈보다 훨씬 더 재밌는 값진 경험을 하지 않았나. 근데 어제 좀 놀래켜 드리니까 저를 죽이려고 근데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네. 그땐 진짜 살인 충동 느꼈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밝게 서로 이렇게 보니까 화가 다 풀리네요. 예, 어제 예. 진짜 예. 몽둥이만 있었다면 저 어제 맞을 뻔했어요, 진짜. 어제 정말 저희 네. 팀원들의 그 봤는데 전부 다 저희 팀원들 다 겁쟁이더라고요. 진짜 뭐가요? 겁쟁이더라고요. 겁쟁이에요? 본인은 안 놀라셨어요? 저는 나름 예. 많이 안 놀랬다고 생각. 저는 그때 그 방 안에 없어가지고 저 놀래키는 입장이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안 놀라셨어요, 진짜? 어제 저희 네. 작가님하고 네. 미르 씨가 아주 새로운 모습을 약간 둘 다 허당해요, 조금. 네. 근데 진짜로 우리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예. 작가님이 진짜 약간 겁 하나도 없고 진짜 용감하게 생겼는데 어제 진짜 약간 양반같이 생겼는데. 맞아. 아무튼 그래서 어제 저는 알바하게 냅두고 본인들끼리 재밌게 나가셨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다음에 그럼 또 같이 다음이 있을까요? 가요. maybe. 아무튼 재밌게 노셨길 바라며 자 오늘 또 라디오 시작해야죠. 그죠.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는 바람입니다. 환승 바람. 듣기만 해도 빡치는 그런 주제입니다. 혹시 당해보셨나요? 저는 사귄 경험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당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선정된 사연을 따박따박 참견해주는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장르는 참견! 해당 사연의 등장인물은 모두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민규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제게는 만난 지 3년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과분할 정도로 예뻤고 항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년 전에 그런 그녀가 제게 먼저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저희는 알콩달콩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정말 제 인생의 일부분이 되었죠. 그렇게 그녀와 해보지 않은 게 없을 정도가 되자 저는 문득 그녀라면 정말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하지만 올해 초부터 권태기가 온 건지 점점 그녀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처음처럼 이쁜 사랑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최대한 모든 것을 양보했고 온 정성을 다해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꽤 오래 만난 것 같아. 이제 헤어지자. 그렇게 그녀는 제게 갑작스런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권태기가 이제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시기가 지나면은 이분처럼 다시 처음처럼 이쁜 사랑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참새 씨는? 권태기를 극복하면은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솔직히 사귄 처음처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이미 처음이랑 다시 돌아가기에 너무 많이 와버렸으니까 처음에 설렘을 느끼긴 좀 힘들지 않나. 맞아요. 뭐 뭐든지 처음에 설렘을 찾기는 어렵죠. 미르 씨는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권태기를 이겨내면은
분명히 예전만큼 좋겠는데 약간 뭔가 좀 바뀌어서 좋을 것 같아요. 방금 그 참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전만큼 처음 만났을 때만큼의 그런 설렘은 없겠지만, 근데 뭐 권태기를 이겨내면은 그 설렘 대신에 더 끈끈한 그런 둘만의 뭐 유대? 이런 게 유대라는 표현이 맞나? 근데 그런 게 좀 서로에게 더 끈끈한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어짐 통보를 받았어요. 받았다 칩시다. 이제 네네네. 권태기가 왔는데 헤어짐 통보를 받으면은 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미르 씨는? 근데 여기 그 사연에 보면은 너무 갑작스럽게 네.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별 통보 받으면은 그냥 벙찔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뭐지? 그냥 이러다가 혼자 그냥 정신 나가 있다가 그냥 하루 보낼 것 같아요. 약간 다툼이 잦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제 헤어짐 통보 받기 전에. 그러면 대충 예상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좀? 아니려나? 근데 그건 완전 별개인 것 같아요. 이게 음. 다툴 때도 많이 다퉈도 그런 생각 잘 안 하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랑 진짜 뭐 그런 게 계속 막 만나고 하면은 그런 생각 하세요? 뭐 싸우거나 다투면은 헤어질까? 막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혹시?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냥 겨우 다투는 거 가지고만으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보통. 뭐 힘들다라는 생각은 해봤겠죠? 아 그죠, 힘들긴 하죠. 네. 그렇게 막 싸우고 이러면 힘들긴 한데, 근데 저도 약간 이 글쓴이가 아니라 이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랑 네네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막 싸우면은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이런 시간을 좀 이겨내면은 우리한테 더 약간 좋은, 이것도 우리한테 다 좋은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네, 보통 그렇게 그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새 씨는요? 근데 저도 다툼이 잦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뭐 이유가 없이 헤어지자고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자분이. 그 여자분들은 좀 대부분이 좀 계속 쌓아놓고 하다가 이제 남자분도 모르게 혼자 정리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이 약간 인식을 못하고 있던 게 아닌가. 아무튼 참새 씨는 만약에 그런 다툼이 잦으면은 헤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싸움이 잦다 보면 제 감정 소비가 엄청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도 좀 힘든데 이 사람이 약간 나한테 힘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그 반대로 나를 좀 더 힘들게 하니까 약간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만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게 어떻게 됐을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심지어 이별하기 하루 전날에 저희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나누고 잠에 들었어요. 너무나도 갑자기 일어난 일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뭔가 실수한 게 있었는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번, 수백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혼자서는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는 주변 사람들이 이러다 헤어지는 거 아니냐고 물을 정도로 크게 다퉜을 때도 항상 잘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번만큼은 안 좋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통과 외로움을 달래고자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나 민지 없이 못 살아. 야야야야야, 인구 절반이 여자 임마. 야, 더 이쁘고 착한 여자 만나면 되지. 맞다. 이 정도면 더 좋은 사람 만난다. 울지 마라. 아니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민지야 보고 싶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우연히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저는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우, 연기 잘하시네요, 미르님. 진짜. 경험에서 나오시는. 예. 꽤 많이 울어보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또 이런 예. 거를 저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예. 왜요? 또 약간 다른 길로 세면은 얼마 전에 그 이렇게 광고 성우 이렇게 예. 받으셨는데 예. 저한테 이렇게 약간 칭찬해 주시면 약간 기만 아닌가요? 아니죠. 무슨 소리입니까? 전혀 아닌데. 야, 아무튼
아, 이분이 이제 환승했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약간 이제 환승 이별 당해 봤어요, 두 분은?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헤어진 지 한 달쯤 됐을 때 약간 그 SNS 친구를 안 끊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댓글을 보다 약간 여자친구가 새로 생긴 것 같은 추정을 좀 봤었는데, 그러니까 저 애매해서 약간 그때 좀 빡쳤죠. 매우. 예, 그리고요. 저는 없어요. 환승 이별 당한 적. 그럼 본인이 해본 적은 있어요? 저도 근데 이게 그 환승 이별이라는 것도 약간 기준이 정확히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딱히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환승 이별이라는 게 보통 내가 뭐 A랑 사귀다가 뭐 A랑 네. 헤어지고 나도 바로 B를 사귄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A를 만나는 도중에 B랑 B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썸 탄 거죠, 약간. 네, 그런 적은 없어요. 그거는 바람. 아, 그럼 바람인가? 어, 약간 애매하네. 그 바람이. 어쨌든 사귀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뭘 한 거면 당연히 그건 바람이죠. 그건 맞죠. 약간 다른 사람이랑 누군가랑 연애를 할 때 연애를 하던 도중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정을 준 적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정을 준다는 생각조차 안 들던데. 나는 그냥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은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귀여운 것도 약간 제가 보통 약간 귀엽다는 말을 좀 자주 쓰는 편인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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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귀엽다고 하는 거랑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귀엽다고 하는 거랑 그 귀여움의 정도가 다르다 그래야 되나?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약간 기준이 다르죠. 네. 예. 그냥 뭐 내가 뭐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막 귀엽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나가던 강아지 보면 귀엽잖아요. 네. 약간 그런 강아지한테 귀엽다고 하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게, 내가 그렇다고 강아지랑 사귈 건 아니니까. 아, 저 근데 본인이 약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말 하니까 좀 말이 점점 길어지시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가요? 아, 예, 예. 아니 근데 나는 그냥 있는 아, 있는 예. 그대로를 내 생각을 그냥 말해주고 싶어서. 아, 예, 예, 예. 아. 핑계 잘 들었습니다. 도희 씨 아, 컷하시죠. 예? 컷. 예, 컷해야죠. 예. 이분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 약간 예. 아직도 약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 네, 네,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환승할 수도 있죠. 뭐. 네, 그러면 바로 사연. 다음 사연을 한번 이제 사연을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미르 씨? 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페인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기분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심각해지는 제 상태를 보고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야야, 내가 밥 사줄게. 야, 우리 민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야, 오늘 저 렌트해 왔다. 드라이브나 가자. 기분 전에는 드라이브가 최고다. 우리 민규 까팅업 나가라. 이 형님 이따 준비해놨다. 그런 친구들 덕분에 겨우겨우 버티고는 있지만 역시 하루를 마치고 기숙사에 들어와 누우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생각이 나네요. 사실 그녀가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는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치 그녀와의 3년이 버려지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또 막상 친구들이 그녀를 깎아내리면 저는 바보같이 그녀를 감싸고 돌게 됩니다. 와, 니랑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다른 남자 생겼나? 장난 아니네 걔. 와, 진짜 별로다. 니들 그런 애한테 뭐하러 미련까지 했는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원래 민지 좀 외로움 많이 타는 성격이어가지고 민지도 나랑 헤어지고 민지 나름대로 힘들고 외로워서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만나고 있는 걸 거야. 민지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저는 아직까지도 그녀를 향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고 그녀 생각에 잠을 설치고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고 합니다. 날 떠나고 다른 사람을 만난 그녀가 너무 밉다가도 다시 돌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곤 합니다. 사실 그녀가 사귀는 도중에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저와 헤어지자마자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환승이라고 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 그냥 잊으면 되죠. 아이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와 근데 저 진짜 정없다. 만약에 그 도일 씨는 도일 씨 진짜 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예. 그냥 잊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아 또 장난치고 제가 친한 친구가 이거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전 그냥 여기선 욕을 쓸 수가 없어서 욕을 못 쓰는데 여자애한테 그러니까 그 남자애 여자애를 겁나 욕한 다음에 그 남자애가 여자애를 실드 치면은 그 남자애한테 욕하고 걔를 왜 실드를 치냐고 이렇게 욕을 했어요 저는. 네. 실드를 칠 만한 친구가 아닌데 실드를 쳐가지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 진짜 친한 친구가 이러면은 상당히 말을 아끼는 편이에요. 이게 그 여기 그 사연자분이 그 전 여자친구가 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거 하나뿐이잖아요.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3, 4년 사귀면서 그동안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그 둘보다 우리가 더 잘 알 수 없으니까 저는 보통 이러면은 상당히 말을 아껴요. 그 위로할 진짜요? 때도 진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보통 이게 진짜 친구를 위하면 이게 맞잖아요. 괜히 함부로 말했다가 더 상처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에요? 참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도 친구한테 욕은 그러니까 그 사람 욕은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뭐 욕해줄 수 있지만은 그 친구가 이미 아직도 그 사람한테 마음이 남아 있고 저도 헤어졌을 때 친구들이 되게 전 남자친구 욕을 막 했었는데 되게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마음이 남아 있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약간 그 욕이 좀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친구라면 저도 되게 말을 아끼고 그러고 뭐 일단은 뭐 그냥 힘들 때까지 계속 울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아, 물론 저도 약간 헤어진 이유가 정상적인 이유면은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감정이 식어서 헤어진 경우다 이러면 저도 말을 아끼는데 아, 이 경우처럼 환승이별이나 뭐 어디 클럽 갔다가 들켜가지고 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저는 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사실 조금 애매한 게 한승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솔직히 만약에 사귀는 중에 다른 사람이 연락을 해서 썸을 탔다가 이제 바로 이 사람이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바로 이제 사귄 거면 한승인데 그냥 헤어지고 인기가 많아서 그냥 갑자기 바로 좋은 사람이 생겨서 사귄 거면 그거는 욕하긴 좀 아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약간 그 전에 뭔가가 있어야지 그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사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것도 썸 맞아. 네. 근데 또 썸 없이 사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기가 조금 어렵다. 어렵긴 한데 않나요? 그래도 뭐 음, 그래도 네, 아무튼 그죠. 근데 예, 참새 씨 말씀도 맞죠. 네. 이게 그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긴 하니까. 그런 경우가 뭐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그 썸이라는 그런 그 단계가 되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스킵되고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사실 진짜 그 3, 4년을 만났지만 그러고 그 헤어지고 그 한 달 사이에 서로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환승 이별이라고 말하기는 살짝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리고 조금 단호하게 말하자면 이제 3, 4년 사귀셨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뭐 저희가 안에 내용을 모르니까 솔직히 제가 여자분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자분의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엄청 힘들어서 이미 마음 정리를 다 해서 여자분은 딱 헤어졌을 때 완전 마음 정리 깔끔하게 된 상태라서 약간 미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 바로 만나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도 봤기 때문에 이거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또 만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제가 진짜 쓰레기를 만났는데 그렇다고 그 쓰레기를 배려하려고 벤츠가 왔는데 벤츠를 거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그건 맞죠. 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가 사연자분을 쓰레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맞아, 그 생각했었어야지. 죄송합니다. 일단 네.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거를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이게 결론이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아무튼 근데, 이렇게 의견을 내셨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그 DJ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그 헤어지고 나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다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그 다른 DJ 분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 도일 씨는 사람을 사람으로 잊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네. 그 구체적인 그런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거요? 네. 왜 사람은 사람으로 잊는다라고는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잊어야 되는 게 어떤 장소에 가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날 건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사귀고 그 자리에 가면은 이제 약간 덮어씌우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점차 잊혀져 가는 거죠, 이제. 그 아. 자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되고 그러면서 전 사람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점점 이제 흐려지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참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케바케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사람을 잊는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본 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거를 똑같이 질문을 한 저는 그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 BJ 분이 네. 거기서 그분이 진짜 말하신 거 저는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사랑을 사랑으로 잊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잊으려고 아직 이 사람한테 마음 정리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을 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그냥 그 사랑이 끝나면은 다른 사랑을 만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말이 지금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뭐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아, 약간 발음이 좀 헷갈려가지고 사람이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아시겠죠? 예. 근데 네. 진짜 맞는 말 같다. 약간 사람을 사람으로 잊는 게 아니라 사랑을 사랑으로 잊는다. 고로 결론을 내주자면은 이분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잊어라. 이제 똑같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면은 조금씩 잊혀질 거다. 하지만 참새 씨 말처럼 이 사람을 잊으려고 빠르게 뭐 어떤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라.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남자의 진술과 여자의 진술을 두고 사연을 해결해주는 두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남과 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돌박입니다. 제게는 친한 대학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박봉팔이라고 하죠. 봉팔이는 같은 과 동기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하는 절친한 친구죠. 제 친구 봉팔이는 대학교 2학년 3월 신입생 후배와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봉팔이와 항상 붙어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봉팔이 여자친구와도 점점 친해지게 됐죠. 셋이서 같이 놀러 다니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네요. 그렇게 같이 놀긴 했지만 봉팔이 여자친구를 이성적으로 생각했다거나 그랬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제 이상형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스타일의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봉팔이가 연애를 시작한 지 약 2달 뒤 5월 축제 기간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3월에 사귄 CC치고 오래 만나는 커플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봉팔이 커플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축제가 시작되기 직전 5월 초부터 봉팔이와 봉팔이 여자친구가 제게 연애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 두 명 사이에 껴서 굉장히 귀찮고 난처한 입장이었죠. 커플이 솔로한테 와서 연애 상담이라니 저를 기만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렇게 연애 상담을 계속 해주던 중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봉팔이 커플의 이별 소식도 듣게 됐어요. 그렇게 흥겨워야 할 축제 첫날에는 저는 봉팔이의 하소연을 한참을 들어줘야 됐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봉팔이를 달래준 후 둘째 날에는 봉팔이의 여자친구와 술을 한잔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술이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쭉쭉 마시다가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술이 좀 깨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봉팔이의 여자친구와 뜨거운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내가 무슨 짓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물론 봉팔이와 헤어진 후라곤 하지만 너무 죄책감이 드네요. 제가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걸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쓰레기일까요? 뭐 쓰레기겠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 아니 근데 제 생각인데 들어보세요 한번. 이 친구를 변호해주는 건 아닌데 뭐 변호 비슷한 거긴 한데 네.
이 친구도 이 친구하고 이 여자분하고 두 분이서 키스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쌍방과실이다. 와. 근데 그것도 맞죠. 맞죠? 네, 아니, 여자분도 여자분 잘못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키스를 막 강제적으로 막 벽쿵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럼 말씀은 두 분 말씀은 네, 그 쌍방 과실이니까 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괜찮다는 게 아니라 괜찮다- 둘 다 쓰레기. 그렇죠. 제 말이 저겁니다. 다행이네요. 나는 네.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틀린 건가? 약간 참새 씨는 만약에 눈 떴는데 친구하고 키스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친구하고 이 사연처럼. 네, 내 전 남친구의 친구? 네 그렇게 되네요. 네, 아, 저는 지금 현타가 오지게 올 것 같은데. 아마 이 친구도 저는- 현타가 왔겠죠. 네, 현타 정도일까요? 나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분은 과연 이 사연을 친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이거 절대.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친구분한테? 근데 이분이 일단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그런 답변을 궁금해하시는 거 아닐까요? 약간 이 사실을 근데 라디오를 만약에 뭐 그럴 확률은 적겠지만 만약에 이 친구분이 우리 라디오를 듣는다면 네. 약간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근데 뭐 어차피 설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네. 이거 약간 사연으로 약간 이게 내 친구 사연이다. 약간 이렇게는 좀 이렇게 바로 느끼긴 어렵죠, 근데. 맞아요. 그냥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걸 만약에 이분의 입장이 돼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친구 전 여자친구죠. 네. 한 3일 전에 헤어진 전 여친하고 키스를 했어요. 네. 이거를 친구분한테 말할 것 같아요? 나 걔하고 키스하고 있더라. 기분 정신 차려보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와 이거는 진짜. 아니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난 예. 진짜 나는 맹세하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 요. 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가요? 그러니까 친구의 전 여자친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아예 저는 한 번도. 아니 근데 잠깐만 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지 이게 내가 당연한 거 맞죠? 그러니까 상상도 안 해보는 건 맞는데 누가 이런 걸 상상을 합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라고요. 지금부터. 네. 상상의 나를 펼쳐보세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렵네요. 어떻게 하지? 말 안 해도 쓰레기인데 말해도 쓰레기야. 근데 저는 만약에 말한다 안 한다 한다면 안 한다. 안 한다? 솔직히 예. 일단 말하면 이미 전쟁이 시작될 텐데 말 안 하고 안 들키면 되잖아요. 들키면 어쩌려고? 들키면 뭐 전쟁 원래 약간 네. 너무 많은 걸 알면 다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저는 그래서 굳이 뭐 낌새가 있어서 약간 알 것 같다 이러면 약간 선술 치는데 약간 아니라면 말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친구와의 그런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다가 눈치챈 것 같다 이러면 말하고 눈치를 못 챈 것 같다 이러면 안 말한다. 정리하면 이건데. 맞잖아요. 아니 근데 네. 또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지금.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말 안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괜찮아요. 네. 미르 씨는요? 저는 방금 그 짧은 시간에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말할 것 같아요. 말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을 하는 경우와 말을 안 하는 경우를 둘 다 생각을 해봤는데 예.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친구한테 말을 안 하면은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근데 계속 그게 계속 생각나고 계속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뭔가 또 새로운 사건이 터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약간 친구와의 그런 불화가 생겼을 때 이제 그 친구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해결이 되면은 이제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나는 친구한테 말을 안 하고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친구한테 말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해서 친구랑 화해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그나마. 자, 그러면은 이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두 분이 의견이 갈리셨네요. 아, 근데 저는 또 제 질문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제가 생각이 방금 들었는데 예. 그 사연자분이 친구한테 이제 계속 얼굴 보면 미안할 것 같아서 말을 그냥 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미르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약간 반대로 생각이 든 게 만약에 친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그냥 말하지 말지 약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만약에 뭐 어떻게 알게 된다면 진짜 파국이겠지만 만약에 친구한테 말했는데 친구가 진짜 아직도 너무 전 여친구랑 헤어진 게 힘든데 거기 이제 친구까지 그 일까지 겹쳐버리면은 아 그냥 차라리 말하지 말지 왜 말했어? 약간 이렇게 또 될까봐 저 약간 진짜 최대한 말을 좀 안 했으면 자, 그러면은 자, 결론은 자, 이분은 눈치를 보다가 그 친구분이 이제 사연을 알게 된 것 같다. 그러면은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선수 치기 전에 그리고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무덤까지 그 비밀로 지키는 걸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사건 해결. 자,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캔디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휴학을 하고 홀로 타지에서 생활 중인 여자입니다. 배우고 싶은 일이 생겨 고향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뒤로 한 채 홀로 타지 생활을 시작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홀로 타지 생활을 시작했지만 여기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사귀긴 했어요. 하지만 역시 고향의 친구들만큼 편한 느낌은 아니더군요. 또 연애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몇 번 데이고 나니 이제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제 앞에 지금의 남자친구가 나타났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사이이고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 저희는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점점 호감이 생겼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에게 3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마음을 숨기고 있었죠. 얼마 전까지는 큰 싸움도 없이 잘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SNS로 DM이 하나 왔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였죠. 그녀는 그 DM을 통해 제 남자친구와 그녀와 만나는 도중에 저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전 여자친구와 다 정리하고 저를 만나기 시작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와 만나던 중에 저와 교제를 시작했던 거였죠. 물론 저와 교제를 시작한 후 그녀와 헤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저를 속이고 연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 얘기를 꺼냈죠.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전 여자친구와 건태기였던 건 사실이었지만 3년 만난 사람과 정리하고 제게 오기에는 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건 처음의 이야기일 뿐. 지금은 완벽하게 정리했고 나는 너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헤어지기가 싫어요. 정말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타지 생활의 유일한 버팀목이니까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약간 이거 읽다가 살짝 눈물이 날 뻔해가지고. 뭐가요? 암튼, 저는, 아, TMI였군요. 아, 네. 저는, 아니, 네네네네. 갑자기 눈물이 아, 눈물이 났다고요? 조금 악어의 눈물인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네, 마음이 아팠어요? 일단은 미르 씨 먼저 말하고. 미르 씨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네. 이게 사실 저번화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거천선이라는 말을 되게 믿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물론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음번에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또 안 그러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했다고 또 이렇게 환승 이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셔서 이 지금 연애 장애물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그 주변 여론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좋으면은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제 친구라면은 그냥 진짜 딱 이대로 말해줄 것 같아요. 주변 여론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좋으면은 그냥 좋은 만큼 열심히 사랑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르 씨의 그러니까 예를 든 거에 알겠죠? 미르 씨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미르야 나 전 남자친구 버리고 너한테 바로 왔어 막 이러면서 자기가 환승한 사실을 밝혀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굳이 그걸 갑자기 저한테 밝힌다고요? 그러니까 뭐 밝히든 아니면 들켰든 간에 근데 물론 약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이 여자친구가 좋으면은 그냥 계속 만날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나는 네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식거나 하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리가 서로 좋아할 때는 열심히 사랑하자. 저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생각 중에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나도 이제 언젠가 환승을 당할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물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들고 그런 사실을 알게 돼서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그런 정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럼 안 만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많이 좋아하면은 아예 어차피 계속 좋아할 거면은 그냥 아예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럼 참셉 씨는요? 근데 저도 솔직히 지금 사연자분 헤어지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헤어지라고 말 안 하고 싶은데 또 저는 약간 연애 자체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지금 약간 전 여자친구 분한테 예의를 안 차렸고 지금 사연자 분한테도 이걸 알게 됨으로써 연애의 시작이 좀 잘못된 거잖아요. 음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너무 좋으면 만나라고 하겠지만 이거를 자기가 혼자서 계속 짊어 가려고 한다면 저는 굳이 사귀어야 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만나라고는 하고 싶지만은 약간 남자친구분이 너무 기본적인 예의가 예의가 없으시지 않나. 약간 제 생각도 저는 비슷해요. 약간 또 그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 말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네. 아하. 약간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환승 해본 사람은 또 하게 돼 있어요, 원래.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계속 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냥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그 주변 여론을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근데. 주변 여론을 계속 신경 쓰다 보면은 주변 여론이 또 그렇다고 항상 똑같지도 않고 또 그런 걸 계속 신경 쓰다 보면은 결국 결론은 안 좋은 방향으로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변 여론은 그냥 참고만 하되 그냥 결정은 자기가 하고 그냥 진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그 사연자분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또 저도 제 3자 말은 결국 연애에는 크게 맞아요. 신경을 그것도. 못 미치지 않나. 네. 결국 사연자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건데 저희는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정말 저희의 친구처럼 정말 제 친구라면 저는 그래도 친구면 진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굳이 이런 아픔을 자기가 짊어 가면서까지 해야 되냐를 조금 저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앞에 할 때도 제가 자기가 힘든데 굳이 그걸 짊어 가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될지 제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비슷하게 말을 한번 했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진짜 변치 않아요. 일단 자기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결론이 애매하긴 한데 결론은 미르 씨는 이제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면은 주변인들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사겨라 이러는 의견이었고 이제 참새 씨는 약간 그런 걸 꺼림직한 거를 네가 굳이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죠? 맞죠? 네, 전 조금 다르게 말했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결론이?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주변인들 말도 중요해요. 네, 분명히 본인도 약간 깨름직한 게 있을 건데 일단 사귀어 보세요. 사귀어 보면서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귀어 봐라 라는 결론으로 났습니다. 사건 해결.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바람 한승에 대한 이야기 1부, 2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희 장르 로맨스 4화에서는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 연인과의 잠자리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화에서는 특별히 19금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20대들을 위한 20대들의 로맨스 토크쇼. 여러분들이 건강한 연애를 하게 될 그날까지 앞으로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4화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한 연인과의 잠자리에 대한 사연을 접수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에 기재된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1대1 오픈 채팅방에 장르는 로맨스 검색 후 사연을 보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부달라 페이스북,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장르는 로맨스 찾아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럼 안녕.